이번 시간에는 화학 자료에서 상수 설정의 기준에 대해서 좀 논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화학 자료에 상대값을 설정하는 행위는 디올에서 많이 하실 테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라이트하게 수학 킬러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에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화학 자료에서는 이 녀석이 단일기체인 거고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은 혼합기체 처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화학 자료에서는 여러 시험관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시험관에서 기체의 조성을 분석하는 자료가 출제가 되고는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상수 설정, 즉 이제 상대값을 세팅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값들을 정확한 값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서 첫 번째 상수 설정의 기준을 잡는 거는 꽤나 중요하다라는 거고, 해당 기준을 좀 자료에서 잡아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기체가 2개 있는 시험관과 기체가 하나 있는 시험관이 있으면 어디에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단일 기체가 좋겠죠? 왜냐하면 단일 기체의 조성을 분석을 할 때는 상대값 이코르 그 기체의 조성인 건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 녀석을 AB2 그리고 AB2, 이 녀석을 B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 녀석의 특정 상대값을 설정하는 순간 그 상대값은 이 녀석의 분자수 또는 원자수를 1대1 대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합기체의 첫 번째 설정을 행하게 되면 두 번째로 설정할 때는 미지수를 세팅해야 되거나 추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추가 조건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또는 평균 조성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녀석이 1 있으면 B는 1.5만큼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그와 같이 평균 조성보다는 1대1 대응되는 이 단일 기체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공통이죠.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분자이면서 단일 기체인 녀석, 이 녀석의 교집합일 수도 있고 또는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값을 잘 잡는 거는 꽤나 화학 자료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자료에서 상대값을 좀 잡아보고 싶은데, 상대값 자체는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정수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적절한 정수는 보통은 1이죠. 그런데 지금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종속관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A의 n 플러스 1을 3처럼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즉 이제 AB2의 조성이 있다면 이 녀석의 분자수를 3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AN 플러스 1이 앞으로 3인 거예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이 3이면 종속적으로 AN 플러스 2는 1이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1을 세팅하는 순간 이 녀석이 뉴 AN이 되는 겁니다.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2인 건데 이 녀석이 새로운 기준점 뉴 A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뉴 A처럼 관찰을 했을 때, 즉 주목하는 대상으로 관찰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항의 관계를 보면 어떤 대상은 그 직전항과 그 두 번째 직전항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을 하면 4가 될 거고요. AN 플러스 2, 뉴 AN 플러스 2는 4가 될 거고요. 지금 같은 관계를 찾았죠. 3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5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9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9는 다시 3과 같은 규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상대값으로 쭉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상대값 설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 설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상수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가로로 일반성을 잃지 않는지, 세로로 일반성을 잃지 않는지를 잘 따져가면서 상대값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 40이라는 정확한 값이 나와 있잖아요. 이 3을 정확한 값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일종의 비례 상수들인 겁니다.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상대값은 특정 k, 즉 이제 곱상수를 곱해주면 정확한 값으로 보정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값의 설정만 잘 세팅하시고 기준만 잘 잡고 끌고 나가시면 필요하면 보정하면 된다. 필요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40은 3의 배수가 아닌 녀석이죠. 지금 이 녀석에 주목하고 싶은데 이 녀석은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후보군이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구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데 수학에서도 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화학에서도 예를 들어 B분의 A만 구하라고 했어요. 또는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일정 기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각각 구해서 연산, 그러면 1, 2, 3, 3번의 연산을 행해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수학에서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보통 연산 과정이고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 띡 평가원이 줄 때는 보통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질량을 구하고 A의 질량을 구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A의 비율만 구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대값, 최소값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한 값으로 끌고 나가도 되는데 의미가 최대값과 최소값인 거고요. 그 대상은 A9예요. 그리고 지금 A7과 A9의 간격은 2죠. 각각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간격을 보는 것도, 즉 그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수 간격 2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24수능 22번도 이 간격이죠. 이렇게 관계를 보는 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 각각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관계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최대값이 되려면 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곱하기의 맥스는 곱하기 5겠죠. 1, 4, 5 중에서 관계에서 민값은 곱하기 5분의 3이겠죠. 그러면 구하는 값은 40 곱하기 5 더하기 40 곱하기 5분의 3, 224겠네요. 제가 지금 화학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이라 중간중간 논리를 상술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는 있으나 하얀색만 쓰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거를 이제 자료 해석하실 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상대값을 잘 설정하는 거를 화학 자료에서 배양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리 추론의 실력도 늘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AA 6건을 자료에서도 쓸 수 있지만 사실 국영수 그리고 과탐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적정 비율은 국어 수학의 9를 쓰시고 과탐의 1 정도 쓰시는 게 맞거든요. 한 과목 기준입니다. 물론 두 과목이면 비중이 늘어야겠죠. 한 과목 기준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과탐을 공부할 수 있으면서 숫자 감각을 같이 기를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녀석이 서로 떨어진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방향으로 자료 해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수학이랑 과탐이 같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 비교, 세로 비교를 할 때 이 녀석이 잘 맞는지, 변인이 잘 통제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 각각도 중요하지만 간격 많이 나온다. 특히 정수 간격은 평가원이 좋아하신다. 그리고 관계의 맥스, 관계의 민을 본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녀석을 각각의 최대값, 각각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관계의 최대값, 관계의 최소값, 특히 화학에서는 이 관계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자와 분모 간의 관계로 구성된 녀석은 각각을 계산하면 4번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녀석의 관계만 보면 암산을 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자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거의 모든 자료에서 야금야금 시간을 조금씩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4페이지까지 완주하고 다음 시간 회로나 다음 시간 지질도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이제 역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다양한 연산 테크닉에서 뵙도록 합시다.